지금 크게 한번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비추세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준 잡아주면 됩니다. 비추세일 때 기준은 자리, 그런 데를 기준 잡고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몽당대필입니다. 휴가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장은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장을 보는 첫날인데요.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조정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8월 5일 기준으로는 많은 폭의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공포를 분할로 이겨나가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해보겠다 이야기를 또 했었고, 오늘부로 이제 그 플레이는 마감이 됐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9월 중순경까지 여러 가지 시장의 이제 이벤트들, 상존해 있는 이벤트들을 하나씩 확인하려는 입장을 다시 계획을 세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시장을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다가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지수 플레이 움직임으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쪽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주도주 업종의 조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된다면 금일 같은 분위기, 조선주나 제약바이오가 매기가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에 일부 편승을 하면서 시장 추이를 좀 따라붙거나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8월 19일이니까 중순은 지났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9월로 넘어갑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 있죠? 잭슨홀 심포지엄 22일 정도에 열리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입들이니까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추가적인 9월달 FOMC에 대한 뷰를 조금 체크하려고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시장의 압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아니면 테크주에 국한된 압력이 나오느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레 9월달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미국 FOMC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분할해서 샀던 물량은 오늘부로 테크라인들, 지수상품 쪽은 처리를 했고, 다시 한번 관망하는 듯한 전략을 하나 세우고, 두 번째로 이것들이 길어지면은 조선이나 바이오 같은 상대적인 섹터의 추가적인 강세를 따라붙는 단기 매매 전략을 혼용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장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기준 오늘 마이너스 0.85% 빠졌어요. 근데 이 최악의 공포 상황을 분할로 대응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딱 세 종목 정도 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삼전이나 셀트 라인을 있다가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시장 반등의 에너지 정도 나온 상태고요. 오늘부로 다시 한번 상방, 하방에 대한 이 변동폭의 중심값을 지나간 지점부터 포지션을 변경을 했고, 다시 한번 시장 추이를 좀 따라가는 관망세로 여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이 정도 에너지 나왔네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좀 강해서 이번 반등폭도 여타의 시장 대비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장 기준으로 봐도 다우존스는 이 정도로 거의 많이 회복했죠. 여기 고점과 중간 고점과 이번의 상승각도, 요 세 번째 트라이하는 지점이 앞에와 앞에를 다 뚫어내느냐, 만약에 여기를 뚫어낸다면 저쪽이 강해지면서 역으로 테크라인이나 기술주 라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우존스보다 상승폭이 적으니까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나스닥만 보면은 코스피 지수 상승분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등파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필반을 이렇게 띄워놓고 옆에다가 삼성전자 이렇게 띄워놓고 비슷한 에너지 폭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하이닉스 거의 하이닉스가 비슷하네요. 그쵸? 이 정도 폭에 일부 이제 출렁거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이벤트들이 많이 상존해 있으니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 단계로 보면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하방 압력을 다 같이 받는 날이었어요. 금액은 크진 않았지만, 그쵸? 금액은 딱히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3% 정도 요 추세를 이렇게
반락시키면서 어저께 자리를 감싸고 내려왔어요. 음봉으로. 추세 전환의 신호인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이닉스도 뭐 일단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공포에 대한 분할로 접근했던 물량이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다시 한번 작은 섹터, 우리가 여기를 잡고 중간을 플레이하는 에너지였다면 여기와 여기를 잡고 중간 에너지 정도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이게 특정한 삼전이든 한익이든 아니면 코스피 차트든 비슷한 변동률로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솔 달라진 게 없고요. 삼바도 음봉 한 6거래일째 나왔네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달라진 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는 딱 돌았네요. 자동차 반도체 대비 반등 탄력도가 조금 약하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아직 주도주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8월달, 9월달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는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셀트리온 제자리 걸음했네요. 여기도 변동폭이 꽤나 셌죠. 근데 한 번에 제자리 가면서 그대로 움직임이 제자리 했습니다. 기아, 금융섹터 움직임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금융은행, 신한지주,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시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래 매기가 없던 애들은 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정렬해보죠. SD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이 코스피 200 내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한 2주 정도의 거래일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 확산과 엠폭스 확산, 이 두 가지 영역에 영향을 세게 받고 있는 진단 라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대반등이 얼추 마감이 된 이후에 탑30 시장을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죄다 쏠린 상황이에요. 코로나 관련 섹터의 제약바이오 라인 하나랑 그다음 주도주 역할을 하는 안에서는 조선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가지 섹터에 돈이 흘러가는 하루였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조정의 뷰가 조금씩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체계, 이 삼축 체계가 조금씩 다시 풀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아니면 시장의 데이터가 나오는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응해서 조정해 나가는 첫날인 것 같아요. 대형제약도 오랜만에 보네요. 10% 상승입니다. 두 가지 영역일 거예요. 하나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일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원 사업인 보톡스나 필러 같은 라인들. 금일 대형제약만 보고 있으면 그런 정도의 감이 없는데요. 원래 보고 있는 종목인 휴젤이라든지 오늘 5.3% 마감해서 역사적 신고가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니면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메디톡스 이런 애들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그나마 제바 업종 중에서 좀 뛰는 날이었고 10% 정도의 상승률이 더 나왔다는 거는 코로나 영향을 조금 더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도 1차 축전지 사업 쪽 전방 자동차 이런 라인으로 보면은 다른 여타의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보다는 그나마 좀 강해 보입니다. 추세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 일주일 움직였네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는 보험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화재 인프라도 생겨야 될 것이고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교체 인프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우리가 밟아나가야 되는데 워낙에 전기차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화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배터리 쪽의 개념은 뭐야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받는 거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서 강세를 띠는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 라인도 다시 좀 강해지고 있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NC는 오랜만에 121선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 살짝 보이네요. 근데 이제 게임 업종은 현재 대장주인 크래프톤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그다음 조선주. 여전히 조선주도 한쪽에 에너지가 약했을 때 그 바통을 이어받는 섹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테크주 같은, 전력주 같은, 화장품 같은 기존 주도주들의 반등이 좀 더 강해지면 여기는 조금 더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업종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단기적인 이미지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초록색과 파란색 같은 중장기 이평선을 보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건설주. 금리 인하 환경 속에서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날이었네요. 하락전환, 대왕고래 쪽 에너지가 한번 푹 빠졌고요. 풍력 관련주도 알게 모르게 크게 움직였다가 5% 정도 변동률이 보였네요. 2차전지 라인 많고요. 음식료 관련은 오늘 같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정도네요. 자, 거래 대금 보겠습니다. 어디가 돈이 많이 터졌는지. 삼성전자 오늘 하방으로 거래 대금 1위, 하이닉스가 하방으로 거래 대금 2위, 그래서 테크주의 반등폭에 체크해보자 이런 말을 드려봤고요. CJ는 결론은 코로나
실질적으로 얘네가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워낙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기조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액션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건설로봇. 오늘 신규 상장주네요. 지수 상태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면 많은 부분들이 단기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4% 정도 상승 마감 정도로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코로나, 슈마시스 코로나, 파메셀 코로나, 자동차, 대왕고래, 전고체 배터리, 유상증자 대량으로 했던 펩트론 한 마이너스 12% 정도 액션에서 일단은 막아냈네요. 신약개발 라인들, 기술 수출 라인들의 펩트론이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캠, 그 다음 삼성바이오 로직스,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죠. 유한양행. 대원제약, 코로나, 감기약 품절 같은 이야기 나올 때 움직이는 단골 종목이고요. 셀리드 코로나, 실리콘2, 화장품 플랫폼 회사죠. 지금 크게 한번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비추세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준 잡아주면 됩니다. 비추세일 때 기준은 가장 고점을 깨는 자리, 새로운 박스권이 열릴 수도 있는 자리, 그런 데를 기준 잡고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면 되겠죠. 거래량은 조금씩 늘었네요. 그리고 외인이나 기관이 조금씩 수급 변화를 보이면서 61선이라는 장기 평선에서 반등을 일부 트라이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자, 탑30 시장에는 뭐가 있었나 보면은 전진바이오팜 코로나 같은 라인이겠죠. 이렘도 이름이 바꿔서 딱 붙질 않네요. 비슷한 것 같고요. 다 개별주들이죠. 보자마자. 근데 거의 대부분 30개 종목 중에 거의 20개에 해당되는 라인들은 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아니면은 엠폭스라는 전염병에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라인 때문에 진단부터 시작해서 진단 키트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역으로 아닌 애들을 체크해보는 게 빠르겠네요. 저스템 반도체 플라즈마 장비단 관련 종목인데요. 개별 상승 한 14% 정도 했네요. 삼성전자에서 이런 장비단 관련 채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가 쭉 돌다 보니까 개별 이슈고 개별 상승이 좀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미디어젠이나 애니능률 같은 게 딱 느낌이 오진 않는데 우리 코로나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원격 진료 아니면 원격 교육 이런 이미지 있었죠. 재택근무 이런 것들 애니능률이나 미디어젠 같은 거에서 원격 교육 쪽 관련해서 크게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로 시장에 매개가 돈 것 같아요. GH 신소재 이런 거, 원방테크 이런 것들은 음악병동일 거고요. 이오플로우 24% 상승했네요. 거래량은 과거 대비 그닥 많이 터진 케이스는 아닌데 메드트로닉 홈페이지에서 채용을 하는 공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채용 공고 원문 안에 다시 무슨 이오 패치를 인수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한 문장에 실려 있나 봐요. 왜냐면 이오플로우를 메드트로닉이 인수를 하려다가 한 번이 실패를 했죠.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은 다 없는 상태가 됐고 다시 한번 재인수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니 24% 정도 상승을 기록하는 날이었습니다. 몇백 조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당뇨 관련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미지가 작진 않죠. 근데 거래량 대비로는 그닥 딱히 세게 터진 케이스는 아니었네요. 약간 모르는 상태니까 아직은 썰인 상태니까 딱 그 정도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 라인 빼고 신규 상장주 다 그런 식입니다. 결론은 8월 초에 큰 글로벌리 흔들림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결론은 여지는 남아있을지언정 그날의 에너지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나고 거의 일주일 내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일 딱 보니까 테크 라인들이 압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국장에서는. 미국장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시적 발표에 대한 에너지를 밟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빠진 틈을 탑 30에서는 코로나 관련주가 확산을 확 일어났고요. 그 주도주 섹터에서는 그 외의 것들에 해당되는 조선과 제약바이오에서 매기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한지를 미리 한번 고민해 놓다가 발생했을 때 고민했던 대로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죠. 이러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8월 5일의 공포는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정받는 끝 지점부터 분할해서 지수상품을 대응하든 그 밑에 종목을 하든 소부장을 하든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한번 이게 아니라면 여전히 이쪽이 눌리면서 강세를 띠는 섹터를 여전히 트라이를 해보든지 조선이나 제약바이오가 될 거고요. 탑30 시장은 워낙에 한 테마에 현재 강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느낌이
20개였다가 15개였다가 10개였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휴가 시즌이라 지금 다들 좋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갔다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웜업을 하는 기간으로 지금 한 며칠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 잘 따라가 보시고, 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큰 변동에 출렁거릴 수 있는 포지션 크게 취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그냥 휴가에 집중하시는 게 지금 8월달을 지나가는 여러 개인 매매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지 마세요. 아직은 밟아나갈 시기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포지셔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야겠죠. 아직은 좀 더 확인하자의 느낌입니다. 그래도 8월 5일 정도의 액션은 다시금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장마감 방송이었네요. 지금 갔다 와서 다 좋은데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은지 이렇게 좀 차분한 상태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한번 활기찬 상태로 또 장마감하고 여러 가지 영상 올라가고 코멘트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할 거니까요. 오늘 시장 이야기했던 것들 하나씩 한번 들으시면서 본인의 각자의 포트폴리오나 전략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첫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8월 달에 여러 가지 상품들 반값 할인 정책 들어가고 있죠. 많은 상품들이 반값입니다. 지금 공부하세요. 원래 위기 공포를 분할해서 샀죠?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위기 때 이럴 때 사지고 좋을 때는 제값을 받는 겁니다. 그럼 기왕이면 공부 계속 하실 거면 지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주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합리적 소비를 하면 저가에 사고 저가에 소비하고 고가에 팔고 많이 비쌀 때는 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오늘 8월 19일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인사하고 끝낼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시 이번 주 금요일이나 그 전에 장마감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